좀 제 생각인데요. 제가 여기 수행을 시작한 지 처음 발해진 지가 뭐 2달뿐이 안 됐으니까 뭐 애기나 마찬가지고 너무 그래서 질문하기도 참 어렵고 그런데요. 하면서 생각하는 게 굉장히 과학적이다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불광지인가요? 그랬더니 제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게 뇌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데 뭐 불광지는 그냥 아주 피상적인 것만 나왔지만 이제 거기 설명하기를 우리는 우측뇌가 발달이 돼서 무슨 이런 뭐 인지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수행을 보통 명상이나 하게 되면 좌측 뇌가 발달이 된다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동안 살아온 여러 가지 상황이 우측 뇌 발달만 주로 써온 것 같은데 이쪽만 쓸데없이 발달되고 생각하기에 왼쪽 뇌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위축이 됐다는 그런 느낌 내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질문을 하면은 그러한 그 명상이나 수행할 때에 빠른 길은 없다. 바른 길만 있을 뿐이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에 새기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늦은 나이에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혹시 이게 그런 게 관계가 있다면 위축된 왼쪽 뇌를 조금 활성화할 수 있는 무슨 뭐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뇌과학에서 뇌에 대해서 밝혀진 게 되게 일부예요. 예, 실제 뇌과학자들도 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되게 부분적인 것밖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런 수행을 함으로써 기존에 이제 우리가 사고하던 패턴하고 이런 수행은 되게 다른 방향의 뇌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방식하고 좀 달라서 그 자체만 해도 아마 그동안 안 쓰던 그런 분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될 거예요. 옛날엔 또 요즘 뭐 자뇌 우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또 전두엽하고 이제 후뇌, 전뇌하고 후뇌 이걸 또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앞쪽 뇌를 발달시켜야 되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까지 이제 수행이 뇌 어느 부분에서 이제 활성화되고 이런 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밝혀져 있습니다. 되게 이제 제한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냥 지금 하는 그 수행을,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의 번뇌가 버려지고 번뇌를 볼 때는 이렇게 봐야 된다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방향성이나 가리키는 지침 같은 거잖아요. 그죠? 탐욕이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부정관을 해야 된다. 또 이거는 뭐 이렇게 또 이것의 무상함을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가리키는 그 손가락 같은 건데 실제 그렇게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 상태를 그렇게 관찰하고 실제 그거를 이렇게 관찰해서 그 번뇌를 놓는 이 훈련을 하는 것과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하는 거라서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거는. 잘 안 잊어버려진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거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제 자기가 몸과 마음으로 익힌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안 없는데 그런 노력이 아마 보살님이 지금까지 써오던 뇌와는 전혀 다른 뇌가 쓰이고 그런 게 아마 뇌를 엄청나게 활성화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따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아요. 실제 이거는 지식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아는 거하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아는 거하고 그거를 실제로 이제 우리 삶에서 적용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 아는 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실제 이제 그 아는 걸 통해서 우리 삶에서 실제로 그걸 적용하는 훈련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실제로는 그냥 지식만 늘어나는 거지, 실제로 이제 수행이 깊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게 아는 게 많아진다고 해서 번뇌가 잘 벌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번뇌를 버리는 메커니즘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막 적용해야 돼요. 실제로 작용하는 내가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꾸 버리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그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번뇌가 버려지는 노하우를 터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더라, 또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보만 가지고 이제 실제로 행동을 안 하는 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실제로 번뇌를 버리는데 직접적으로 작용은 잘 안 돼요. 공부 많이 해도 변하지 않는 게 바로 그 수행을 통한 체득을. 예를 들면 저 동대 불교 학자들이, 불교는 저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불교 학을 하는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실제로 이제 수행해서 자기 예를 들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거나 자기 번뇌를 버린다거나, 물론 인격적으로 좀 다듬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학문을 그걸 자기한테 잘 적용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대체로는 이제 학문의 깊이하고 그 수행은 좀 다르거든요. 안 그러면 학자가 제일 수행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느냐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수행은 어떤 많은 지식보다도 핵심적인 걸 붙들고 그걸로 막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자기 스스로 터득해.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기보다 이걸 실제 자기 삶에 계속 적용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단순한 거를 반복해서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의 습관을 들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많은 정보가 그런 습관을 들어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이론을 모른다고 해서 축구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 축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자기들이 또 이론을 들으면 금방 아니까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늘어가는 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해설자들이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몸으로 막 부딪히고 해 나가다 보면 익혀지는 게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모든 이론을 다 구비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수행하고 이제 그런 학문은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왜 이제 수행하는 거를 이제 사람들이 등한시 하냐면, 그거는 이제 애를 써야 되거든. 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애를 쓰다 보면 이제 자기 번뇌가 잘 안 버려지면 그걸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또 그걸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즐기던 게 있는데 그 즐기던 것을 이게 안 버리려고 발악을 하거든, 마음이. 그런 것을 이제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이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지식이 없는 거는 평소에 해오던 거니까 쉽잖아요, 그게. 그 실천으로 옮겨야만 의미가 있다 하는 말씀이 굉장히 저희한테 도움이 됩니다. 예, 근데 그게 사실 지식을 아는 것만 해도 사실 도움되는 측면도 없잖아요.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잘못하면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지식에 대한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세속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 학문을 하면서 오는 그런 즐거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집착하는 그것도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그런 게 지식이 많아지다 보면 또 잘못하면 자만에 빠지기도 쉽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수타니파타 같은 데 보면 그게 거의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견해에 집착하지 말라, 자만에 빠지지 마, 이런 이야기가 거의 주류예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꼭 그러니까 자선을 해야만 그런 거 벌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꼭 뭐 이런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고 뭐 이렇게 해야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자기가 어떤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탐욕이 일어나면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그걸 이제 그게 끌려가지 않는 노력을 하고 성냄이 일어나면 또 그걸 알아차리고 놓는 연습을 하고 이렇게 계속 애를 쓰다 보면 그런 내공이 생겨서 이제 나중에는 앉아서도 쉽게 돼요. 근데 이제 평소에 그런 노력을 안 하면은 계속 이제 이 경계들에 휩쓸리는 거죠. 계속 뭐. 제가 수행 시작하고 느낀 게 일상생활에서 그게 이렇게 항상 돼야지 가능하지 일상생활하고 수행하고 분리해갖고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네, 그거는 확실합니다. 네. 안 그러면 그게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론이지 실제가 아니거든. 우리 실제 삶이 그래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게 돼야 되거든. 실제 화를 안 내고 실제 집착하지 않고 실제 자만이 없고 실제 견해를 고집하지 않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근데 그게 꼭 우리가 앉아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자기를 비춰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이제 그 훈련이 되다 보면 이제 자선이나 이런 전문적인 수행을 통해서 더 섬세해지는 거지. 그게 더 섬세하게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근데 그런 노력을 안 하면은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마음에 저항이 많죠. 하기도 싫고 그냥 편히 지내고 싶고. 근데 마음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알아차린 다음에 그것을 이제 놓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면 마음은 자꾸 끌려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압도당하지 않고 이제 거기에서 마음을 이렇게 지킨다고 할까요? 그런 힘이 자꾸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래서 그런 내공이 생겨야 웬만한 상황에서 이제 자기 마음이 동요가 안 되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이런 법문을 듣기 전에는 뭐 그랬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은 이 뭐지? 그리고 딱 알아차려치고 이러면 안 되지 나들이 이게 무슨 유익한가 하고 생각이 빨리 돌아오는 거. 그것만 해도 많이 발전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성제가 옛날에 이제 제가 사성제 프레임으로 봐라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면 되게 저도 그때는 너무 어렵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이거 자체가 변하기 마련인 것이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그렇다는 거는 이것 자체가 변한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하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로 보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와중에 그럼 난 뭘 할 거냐?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 마음들 그런 거는 버리고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마음은 개발하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보면 그게 우리가 사성제의 관점이라는 거죠. 이게 버려야 될 법인지 개발해야 될 법인지. 그리고 이제 무상고무아라는 거는 우리 의식의 저변에 깔아놔야 돼. 그냥 이 세상은 다 이건 뭐 무상한 거 내 거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거기 집착을 안 하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 마음이 끄달리지도 안 하고. 근데 그런 게 바탕이 안 되면은 자꾸 이제 뭐 탐욕이 일어나도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또 내 마음에서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이제 자기를 자학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번뇌 자체를 그냥 번뇌로만 봐야 되는데 이 버려야 될 법으로만 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사성제, 진리의 눈으로 자꾸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 보면은, 뭐가 나타나도, 에이, 저거, 별로 이런 집착할 게 아니다 생각하고 거기에 영향을 안 받게 돼. 그런 마음이 이제 되면 세상사에 별로 이제 끄달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그런 이제 알아차림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면 이 번뇌 자체를 약간 실체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그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법은 다 그 실체가 없다는 거에 대한 전제가 있거든요. 그냥 조건 발생이에요. 조건 발생. 그렇게 바라보는 이렇게 이제 사물들을 보고 이해하는 그런 것이 이제 딱 정착이 되면 이런 거에 이제 안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잊지 않는 거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이제 딱 정착하는 거고, 그게 망각되는 순간에 또 내 거라고 거머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망각되느냐 망각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수행의 어떤 그 수행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수행 정도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자꾸 나와봐야 돼. 또 붙들었다가 또 놓고 붙들어 놓고 이렇게 자꾸 이제 그거를 버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 이게 버리는 감각을 알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버리고 이런 감각적으로 탁탁탁탁 버리게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해보면은 이제 계속 그 번뇌에 놀아나게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는 실전 훈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버려봐야 되잖아요. 그게 버리면 된다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걸 이제 버려진 상태를 자꾸 경험을 해봐야, 이걸 내가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마음 상태가 어떤지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고 이제 버릴 때 어떻게 하면 버려진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대념처형 같은 데 보면 항상 이렇게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있는 마음이라 알고, 없는 마음은 없는 마음이라 알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없어진 그 상태를 알아야 그게 좋다는 거. 그게 훨씬 이제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는 걸 알아야 이걸 버릴 수가 있거든.